혼인사명의 216화 시작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사주 보는 법. 제 목소리 컨디션이 안 좋아요. 목소리 좀 변했을 겁니다. 몇 년 만에 감기 몸살이 걸려서 목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방송을 빨리 마치고 또 지방에 내려가야 될 일이 있어서 서둘러서 15분 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신 덕에 제 반려견 지교가 지난 토요일 위기를 넘기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고양이나 개들은 이제 암에 많이 걸리잖아요. 이 녀석도 이제 노견이라 이제 암 판정 받고 이제 그때 쇼크가 온 건데, 어쨌든 토요일 날 병원에서 이틀째 입원하지 만 이틀째 물도 못 마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토요일 못 넘길 것 같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병원에서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면회 30분밖에 안 시켜주는데 잘 데려왔죠. 밤새 간호하고 그러면서 이겨냈습니다. 제가 더 놀자, 산책 많이 하고 여행 가자, 힘내라 계속 그랬는데 힘을 내주더라고요. 병원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수액만 맞고, 또 학대 받은 것 같고, 뭐 밥 줄 때 보면 막 움찔움찔하고, 뭐 사람 지나가면 겁먹고, 워낙 순해서 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쓰럽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당당하고 그런 녀석들도 있지만 하여튼 좀 소심해요. 그러니까 겁이 많아. 폭력의 정반대에 있는 그런 캐릭터죠. 여튼 우리가 어린 왕자에서도 보듯 되게 길들여진다,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거죠. 관계를 맺는 것, 사람도 그렇고 사람과 동물도 그렇고, 그 관계를 통해 서로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에게 그 이전에 갖지 못했던 많은 감정을 가르쳐 주죠. 저는 이 녀석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생텍쥐페리 같은 작가가 되고 싶다, 이게 이제 저의 꿈이거든요. 꿈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이유고, 11월에 이제 제 명리책이 나오면 이제 11월 중에 뭐 중순 정도에 이제 웹에 뜨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교정까지 제가 2번 봐서 넘겼으니까 어제 내년 을사년 일간별 운세 뭐 또 그런 컨텐츠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책 나오면 웹에 뜨면 이제 그때 그 컨텐츠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생텍쥐페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어른은 한때는 어린이였는데 어른 돼서 이제 어린이였던 적을 다 까먹는다고요. 다 망각한다고. 근데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나이 들어도 항상 어린 나이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존재에 감동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순수함을 유지한다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런 명리 공부, 주역 공부, 이런 공부가 인간의 순수성을 유지시켜주면, 지속시켜줘요. 어떤 의미인지는 공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우주의 섭리에 비하면 인간의 삶은 굉장히 짧고 부질없죠. 덧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관계 맺고 살아가고 꿈을 향해 도전하고 그러면서 모두의 기억에서 이제 사라지며 작별을 하고, 이런 과정이 인간을 탁하게 만들고 오염시키고 그렇죠. 그 찰나, 지난번 창백한 푸른 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찰나의 쾌락, 유명세를 누리고, 그렇죠?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차를 몰고 남 위에 군림하고 세상의 추앙을 받고 이러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망, 참 덧없어요.
그걸 잘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데, 정직한 노력을 통해서 순리대로 그야말로 무의로 이루는 그런 성취, 부흥, 명예, 이것은 아름답죠. 그것은 하늘이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이렇게 풍년을 맞는 것,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는 것, 아름답죠. 그러고 그 수확물을 세상에 이롭게 쓰지 않습니까? 본인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런 부와 명예는 역시 정직하게 아름답게 쓸 확률이 높은 것이죠.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관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관계, 그러니까 저무는 데서 오는 어떤 슬픔 이런 게 있어요. 늘 자기 표현을 잘하고 사람처럼 웃고 울고 했던 그런 존재가 시들어가는 것이 마음 아프다. 그래도 하늘이 다시 시간을 연장해줘서 감사히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산책만 시키고 여행 데리고 가고 그럴 생각입니다. 나라가 난리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독재자들. 소년이 온다. 다들 이거 보셨죠? 네, 그런 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저항자로서의 삶을 기꺼이 선택해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받았는지 이들은 자각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20대 대통령이 버리고 있는 이 난장판,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살면 안 되겠죠. 지내면 안 되겠죠.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길들여지면 안 돼요. 월원인데, 이제 을에는 또 이 사람 사주 보면 해자로 연결되어서 어두운 짓, 상관짓을 굉장히 하려고 하겠는데, 양력으로 올해 12월에 그런 짓들이 이제 환하게 밝혀지고, 권력이 내려오고 본인도 임명하는 하야의 수순으로 가야 나라가 살고 깔끔해지죠. 그렇게 가고 있다. 자격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 왕관을 썼을 때, 본인이 스스로 왕으로 자리매김했으니까 권력을 가졌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나라야 막 국민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것 또한 순리죠. 지켜볼 노릇입니다. 네,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되죠. 또 국민들의 저항이 이제 뒤따르는 시기가 왔다. 자연스럽게 해야 할 수는 없는데 그럴 상황에 몰릴 거예요. 더 직접적인 녹취. 왜냐면 어거지 쓰는 데는 달인들이기 때문에, 저쪽 사람들은 수구당의 특징이죠. 남의 잡티는 바위 덩어리처럼 부풀려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왔죠. 자,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지교의 사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사주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우리 동물들도 자연의 일부고 그렇다는 거예요. 에너지의 영향을 고루 받는 존재다. 인월의 간목으로 태어났습니다. 걸록월이죠. 사회의 많은 나 같은 존재 중에 일원으로 내가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죠. 기질도 이 걸록 하면 강력한 주체성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조후, 시공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그것을 인간 사회로 환원한 그런 개념과 의미를 여러분 더 소중히가 아니라 더 중요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병갑, 그러면 비견들과 식신생재해야 될 사명이네, 이런 거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비겁다자면 이제 현대사회에서요, 직장, 큰 직장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가죠. 편재가 드러났습니다. 이 편재를 바라본다, 돈을 다룬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이제 관이 있으면 관에서 월급을 받는데 정제성이 아니라 편재성을 추구한다 이런 거죠. 동물이라면 편재의 어떤 역마성, 호기심, 지배성 이런 거죠. 막 호기심 많은 거야. 냄새 맡고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 거죠. 여기에 편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공공기관,
다국적 기업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군검경, 평반 조직성에서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런 터전에서 살아가는 거고 반려동물이니까 이러이러한 기관에서 많은 다른 개들과 같은 무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즐거움을 느끼고. 그래서 얘는 이제 삼성 안내견 센터, 저 수원에 있는 거기에서 제가 입양했어요. 그러니까 안내견 시험 2차에서 2번 떨어져서 일반 분양했을 때 제가 입양했습니다. 2010년에 2년을 맺었죠. 기가 막히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리트리버, 레브라도 리트리버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재생쌀 사주죠. 사람이라면 이 큰 편관 조직에서 살아가야 돼요. 젊을 때 사업하면 재생쌀을 두드려 맞아서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니까 엄격한 조직, 직장에서 월급 받고 살아가는 사람, 엄격한 조직에서 마련한 그런 터전에 살아가는 게 이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걸로 그러니까 강한 거죠. 덩치도 있고. 제가 정규교육 중에 이제 반려동물 사주 보는 법을 디테일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갑진 백호일주죠. 그러니까 이런 걸록근을 갖고 있으며 갑진 그러니까 위풍당당하죠. 덩치가 크고 얘가 수컷이니까 막 산에 닿고 남자라면 사람 남자라면 이제 그런 양팔통의 강력함에 갑진 백호의 이 걸록 이런 기질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이제 재생쌀 살인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높은 자리에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자기 사업을 만들 수 있죠. 대원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주가 이제 무식상 사주 이렇게 인중병호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당연히 운에서 뭐 드러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무기경 이렇게 가기 때문에 대원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비겁다자의 거기에 또 식상을 이렇게 품고 있는 이런 사주는 식상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이게 그렇지만 원국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과묵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 재생살 살인소통에 거기에 제극인의 이런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막 쓸데없는 말 이런 것들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과묵하다. 얘도 굉장히 과묵합니다. 막 쓸데없는 뭘 보채거나 뭐 막 짓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에서 이제 읽을 포인트 사람이라면 보세요. 여기에 이제 내 먹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 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뒤에는 내가 만든 회사야. 나중에 내가 회사를 만들었다죠. 그러면 일시에 내가 관이 있는데 연월에 비겁이 있으면 내가 다스린다겠죠. 인신충으로 내가 다스리는 거야. 그때 내가 리더로서 내 권력을 가지고 얘들 다 통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구조는 그 앞에 진을 줬죠. 진을 딱 내놨어. 인묘진에서 너희들 먹어. 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가르쳐 막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줘요? 이익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 얘는 자기 장난감 간식을 다른 개들한테 줘도 아무 말도 안 해. 표현도 안 해요. 장난감 그것도 얘들 주면 갖고 놀으라고 해요. 이게 앞발로 툭툭 쳐가지고. 이거 얘들한테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돼요. 얘한테는. 너 간식 먹어. 너 장난감 갖고 놀아.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인묘지인에서 비겁화된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 강제로 통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 거 먹어. 내 거 갖고 놀아. 이런 거고. 신진의 자수가 빠진 신자, 자수가 임수로 올라 신자진, 재생살 살인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꺼움, 즐거움 너희들한테 주고 재생살의 이 고통 같은 거죠. 내 걸 빼앗기는, 내 돈을 빼앗기는 데서 오는 재생살은 돈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인소통으로 다 인내하는 거예요. 이 동물들, 개, 고양이들 보면 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이런 애들의 기본 성정을 갖고 있다는 거고, 눈치 보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이게 제각인 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두뇌가 탁월하죠. 사람도 그러니까 두뇌가 좋고 눈치 빠르고 현실을 읽는 그런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토를 올려주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내가 리더인데 아니야, 권력 그냥 너 가져. 권력은 너가 갖고 이 즐거움 쟤는 네가 가져. 다 양보하는 이런 개념이. 그래서 제가 얘 겁도 많고 그렇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스님 같다. 사주가 재생살 살인소통으로 이 편인 공부 많이 하는 그런 스님의 풍모가 있잖아요. 조그만 스님이 아니라 큰 스님이란 말이야. 양팔통으로. 그런 느낌을 얘가 키우면서 많이 봤습니다. 인내하는. 동네 고양이나 막 조그만 개들이 산책할 때 막 물고 우르렁거리고 막 짖고 그래도 많이 물렸어요. 다리. 갑자기 달려드니까 인사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색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 갈 길 간다. 이런 것이 지생사 살인소통에 참 잘 드러나 있다.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성향 이런 것이 사람처럼 개와 고양이들도 다 타고난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잖아요. 사람 눈에. 개들 눈에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관계를 서로 맺으면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면서 알게 되죠. 하늘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게 만든 이유. 소통의 도구는 다르죠. 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서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하치 이야기 시리즈 그 새 영화는 한번 보실만 하죠. 특히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가 강압적으로 이게 아니라 내 거 가져가는 사람이라면 그러겠죠. 내 거 있는데 줄 만큼은 줘요. 인묘진 비겁하다니까. 줄 만큼 주는데 오버해서 많이 가져가려고 하면 몇 이렇게 하겠죠. 얘는 다 준다. 물론 먹을 거 다 뺏어가면 으르렁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인성이 계속 성장하는 커지는 그런 구조다. 내 걸 나누려고 하고 내 이 리더십을 부드럽게 쓰려고 한다.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 양보한다. 이런 거예요. 물론 사람으로서면 내가 돈 벌어서 이렇게 사회에 비견들에게 투자도 하고, 그죠? 내가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자기 해외에 뭐 상장해서 얘들이 운영하게 하고, 이제 그런 것까지 확장해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소유권은 내 거라는 게 명확하게 있죠. 그래서 올려서 자회사들 만들어서 대기업들을 운영하는 사람들 자회사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월급쟁이 사장들한테 이렇게 맡기고 내가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내 월급 주고 이제 그런 식의 사주 구조다. 15분 훨씬 넘었던 것 같은데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내주에 또 뵙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